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이기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이커머스 업종 중 가전제품 관련 업체를 문제점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서 성과를 개선시켰던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광고주분들이 실제로 광고비는 많이 소진하고 계시지만 그에 따른 광고 효율은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많은 요인 때문에 그러한 성과 저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 또한 광고비 지출은 월 1000만원 가까이 소진하였지만 로아스는 100%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과 저조의 원인 분석을 잘해야만 문제점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집행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개선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해당 업체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업체 분석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각 매체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월 1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이버, 구글 쇼핑박스, 타겟팅 게이츠, 무비온, ADN 등 많은 매체를 믹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 믹스를 통한 광고를 집행했을 시 적절한 전략만 가지고 있다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매체 믹스를 통한 광고를 집행함에도 로아스가 100%도 안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웃바운드식 DA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집행 중이었습니다. DA 매체가 효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타겟 소비자에게 니즈에 맞는 소재의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적절한 소재를 구상하기 위해 먼저 업체의 주력 상품의 검색량과 타겟 소비자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업체의 주력 상품으로는 가습기와 선풍기였습니다. 가습기는 9월부터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었고 겨울 시즌성 상품이라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선풍기는 3월부터 9월까지의 검색량이 많은 상품이라 여름 시즌성 상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별로 상품에 대한 광고비 예산 분배를 통한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사의 총 검색량 또한 모바일에서의 검색량이 PC에서의 검색량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여성의 검색량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으로는 20대부터 30대부터의 검색량이 높았기 때문에 자사의 타겟 소비자로는 20, 30 여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다양한 DA 매체를 운영하였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이슈의 원인은 두 가지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모스의 활용,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소재 운영에 따른 잘못된 소비자를 타겟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매체를 분석하여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으로 ADN 매체입니다. ADN에서 4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지만 단 한 건의 전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스의 잘못된 활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클릭량이 많았기 때문에 모스의 잘못된 활용보다는 잘못 타겟된 소비자의 유입으로 인한 많은 이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N 계정으로 들어가 해당 소재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가습기 광고이지만 가습기 광고인 줄 알 수 없는 소재의 활용입니다. 해당 소재는 가습기 광고보다 수험생에 관한 광고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한 소재였습니다. 수험생들로부터의 클릭을 발생시키겠지만 가습기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의 유입으로 인한 광고비 소진과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재는 제가 가습기 광고에 활용해야 되는 요소들을 추가한 소재입니다. 수험생에게 가습기를 판매하고 싶다면 가습기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 소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습기가 메인이 되어야 하며 수험생 요소는 부가적인 요소로 소재에 첨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전 보셨던 소재는 가습기와 전혀 연관이 없는 수험생만이 강조된 소재였다면 지금 보시는 소재는 가습기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이 타겟이 되어 이탈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ADN의 최강점인 패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DN은 사이트 내 인기 상품들을 메인 패널을 노출시켜서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의 주력 상품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상품이나 매력 있는 상품이 상품수가 많아서 강조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던 상품을 패널을 통해 노출시켜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패널로 클로징 패널입니다. 클로징 패널을 소비자가 창을 닫으려고 마우스 커서를 화면 X 표시로 가져가면 클로징 패널이 강제로 노출돼 저희 상품을 다시 한번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이탈을 방지합니다.
또한 해당 클로징 패널에는 소비자가 사이트 내에서 관심이 있어 했고 제품 구매 직전까지 갔던 상품들만을 노출시켜서 실제로 구매율을 증가시키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상품 패널 또한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여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온사이트 패널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상품, 장바구니에 많이 담긴 상품, 특정 기간 많이 구매된 상품, 많이 열람된 상품, 함께 구매된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의 노출이 가능합니다. 소재의 잘못된 활용 말고도 효율 없는 타겟팅 기법을 고수한 점도 또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ADN에서는 키워드, 관심사, 카테고리, 오디언스 등 다양한 형태의 타겟팅 광고가 가능합니다. 관심사 타겟팅으로 광고를 집행했을 시 효율이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타겟팅은 자사의 상품에 대해서 매력적인 타겟팅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전략을 수정 집행했어야 하지만 400만원의 모든 광고비 소진이 한 타겟팅 그룹에서만 발생하였었습니다. 따라서 관심사 타겟팅 그룹을 오프하고 연령대 타겟팅이 가능한 오디언스 타겟팅과 자사 업체의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하여 키워드 타겟팅을 진행하여 효율 증진을 도모하여야 했습니다. 모비온에서 또한 효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모비온에서는 일예산 7만원으로 월 약 2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로아스는 131%로 ADN에서보다 전환이 발생하였지만 효율이 없었습니다. 모비온의 문제점 또한 ADN과 동일하였습니다. 모비온은 ADN과는 다른 타겟팅 기능이 가능한데 이 또한 잘못된 타겟팅으로 광고를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환이 일어났었던 타겟팅 그룹입니다. 관심 상품 매칭, 먼슬리 카트 매칭, 보안 매칭 이렇게 3개의 그룹에서 전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그룹의 공격적인 광고비 예산 분배를 통한 광고를 집행해서 전환을 더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실제로 광고비 소진했던 그룹은 관심 상품 매칭, 투데이본 상품 매칭, 본 상품 매칭 이렇게 3개의 그룹입니다. 전환이 없었던 타겟 그룹의 예산을 더욱 분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집행을 한다면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효율이 나는 그룹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빠르게 효율 그룹을 축출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전환 그룹의 예산을 재분배를 통해서 전환을 더욱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이 부분이 부족하였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냈습니다. 추가로 기존의 운영 매체와 더해서 해당 업체의 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매체 또한 진행을 하여 로아스를 상승시켰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다른 매체보다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여성 타겟으로 상당히 효율이 잘 나오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여성이 타겟인 해당 업체에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이 되었고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카카오 모먼트 매체를 통해서 로아스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리타겟팅을 진행하였고 이용자의 이용 시간을 분석해서 해당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먼트는 데모그래픽 설정이 가능하여 이용 성별, 나이, 지역을 타겟하여 효율을 촉진시켰습니다.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관심사를 설정하여서 진행합니다. 무분별한 소비자 또는 자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소비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소비자를 리타겟팅해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탈률을 떨어뜨리고 전환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를 집행했을 시 실제로 CTR이 높았던 소재들입니다. 모두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소재들입니다. 리타겟팅을 진행하는 소재 같은 경우 지금 사는 게 제일 싸요 같은 문구로 실제로 자사 사이트에 들어왔었거나 해당 상품을 보았지만 구매하지 않고 이탈했던 소비자에게 동일 상품을 노출하고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는 문구로 지금 그냥 사야겠다 하는 모먼트를 노립니다. 새롭게 진행했던 또 하나의 매체로는 GFA입니다. GFA는 네이버 모바일에 노출되는 지면을 활용하여 높은 노출량을 보장합니다. GFA 역시 2030 연령 타겟을 설정하고 관심사를 설정하여 광고를 노출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출을 기반으로 자사의 검색량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의 동반 로아스 상승을 촉진시켰습니다. 다음에 GFA 광고를 집행했을 시 노출되는 광고 지명입니다.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되고 서브, 밴드 앱, 스마트 패널 등의 지면에 노출이 되어서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행했던 세팅은 연령대, 성별, 상세 타겟을 설정하고 소재로는 이벤트 상품 소재로서 인기 상품, 이벤트 상품 등의 소재를 분리해서 운영하여 어떤 소재가 효율이 잘 나왔는지 체크하여 지속적으로 효율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실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를 개선시켰던 사례에 대한 공유입니다. 광고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